자, 그럼 오늘은 저번에 원의 기본형, 표준형 배우고 간단한 원의 방정식 거기까지 했었죠. 그럼 오늘은 자, 조금 활용 형태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인인데 이걸 수학적 팩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또 자취의 방정식 구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실제 고등학생이 돼요. 자, 아폴로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클리드와 동시대 사람인데 유클리드가 원의 정의를 하게 되면 좀 다른 방식으로 원을 정의하고, 그렇죠? 그리고 유클리드가 뭐가 한 짓이 있으면 비스무리하게 해서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생각하고, 그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당대 천재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클리드는 유클리드 원론이 남아있었지만 아폴로니우스는 다 불타고 정말 몇 개 안 남았어. 근데 그 몇 개 안 남은 게 고등과정에 다 실려있어요. 이 사람은 원의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쌍곡선과 타원의 정의를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라고 유클리드가 했다면 아폴로니우스는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B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같은 점들의 자취가 항상 원이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B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정말 원이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원은 떨어진 거리의 B가 만약에 M 대 N이라고 한다면 그 두 점에 M 대 N으로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바로 딱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바로 나와야 돼. 자, 예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A라는 점이 1,0이고 B라는 점이 6,0인데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거리의 B가 3대 2인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자취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취방정식은 그 점 P를 뭐라고 하자? x, y라고 하고 이들 사이에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세우고 싶은 거지. 그쵸? 그러면 관계식 어떻게 세워? 떨어진 거리가 A하고 P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지? 그치? 요거 대 루트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점 P와 얘 사이의 거리지? 그 거리의 B가 몇 대면? 3대 2인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관계식을 지키면 이 x, y가 그려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하게 되면 양변 제곱하게 되면 뭐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하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얘인데 미리 제곱해서 4x-1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이꼴 이렇게 곱한 게 3루트 어쩌고 저쩌고인데 양변 제곱해서 9 이렇게 되지. 그럼 직관적으로 얘가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x 곱하기 y항 없지? 맞아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겠지?
4499니까 원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플러스 4y제곱 넘길게요. 미리 9x제곱 12 곱하기 9하면 얼마나? 12 곱하기 9하면 198, 108 마이너스 플러스 넘겼으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 108 y 된장 플러스 얼마? 36 곱하기 9 그냥 쓸게요. 36 곱하기 9는 9 바뀌어야죠. 마이너스 하자. 36 곱하면 6, 5, 14 3, 27 하면 얼마나? 324 324 마이너스 9y의 제곱 이꼴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x 제곱하고 마이너스 9y 제곱하면 마이너스 5x의 제곱 되고 4y의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하면 마이너스 5y의 제곱이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 야 여기 x잖아. 얘하고 얘 더하면 플러스 100x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320 마이너스 320 이꼴 0 되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0x 5로 나누면 플러스 얼마야? 5로 나누면 5, 6에 35, 40, 64 이꼴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바꿔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완전 제곱씩 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반의 제곱 100 이쪽에다 100 넘기고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64 마저 넘기면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0의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고 있어요? 응? 그렇게 되면 원이 뭐가 나옵니까? 10,0을 원점으로 하고 반지름이 얼마인? 6인 원이니까 16하고 6 빼면 4를 이렇게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다시 따져보니까 1,0하고 6,0에 3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는 내분점 뭐가 돼요? 3 플러스 2, 3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 x좌표를 여기다 쓰고 뒤에다 쓰고 3 플러스 2, 3 곱하기 0, 2 곱하기 0이죠 어차피 이게 내분점의 좌표인데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야? 3, 6, 18 플러스 2에서 20이고 5니까 5, 4, 20 플러스 4가 딱 나오지 맞지? 마찬가지로 외분점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일정하게 3대2로 유지되는 점 또는 m대n으로 유지되는 점이 나오면 바로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바로 그리신 다음에 어떠한 문제를 더 풀어나가야 돼 알겠어요? 이걸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아폴로니우스라고. 자 여기 참고지식으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샵 3번이 뭐냐면 오늘 이제 핵심이 여기까지 정리 먼저 하실래? 여기까지 정리부터 하세요.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원의 자치를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중학교 지금 군화하면서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 배우지 그치? 그 중에서 이런 거 잘 나와요. 이거 그냥 수학적 팩트야. 중학교 때 배웠던 사실이니까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뭔지 모르겠어. 뭐 아무렇게나 얼마 들 거야. 1,0 5,0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어떤 점 P가 언제나 항상 AP하고 BP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AP와
BP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P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자취방정식 세워도 돼요. 자취방정식 세워도 되는데 우리가 두 정점으로부터 계속 이 길이를 수직으로 만족시키게 되면, 그렇죠?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그러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AB의 제곱과 같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계속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취방정식을 세워보면 또 원이 나와. 뭐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올까? 계속 어딘가에서 수직이 돼. B1, B2 이렇게 해도 또 수직이 돼요. 그럼 얘가 어디 있어? A, B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서 점피가 움직이겠지. 왜? 원주각이 계속 얼마니까? 90도로 일정하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정점으로부터 계속 수직 관계를 유지하는 점피의 자취도 역시 원이야. 우리가 풀 때는 x, y라고 하고 다음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면 원방이 나오는데, 그 결과는 언제나 항상 a, b를 지름으로 하는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중등 기하가 고등학교 때 또 쓰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출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한 정점 A가 있다. 한 정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걸 원점이라고 해봅시다. 원점 밖에, 이 직선 밖에 한 점, 뭐 3,4가 있다. 그쵸? 좀 다르긴 해요.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모든 직선에 대해서 점피에서 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오직 하나 결정되죠. 이 수선의 발이 그리는 자취방정식이 뭘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좀 바뀌어요. 그럼 또 수선 내리면 이 점이지. 몇 개 그려봐. 또 이렇게 쭉 내리면 수선 내려서 이런 점이지. 그 H, H2, H3 이런 점들을 계속 그려나가면 뭐가 될까? 또 원이 되겠지. 왜? 어떤 원? 왜 원이 되지? 뭐 네대각이 90도인 네대각이 뭐요? 같으니까 항상 한 원이 있잖아. 또는 이렇게 직각이고 이렇게 해도 직각이니까 원주각이 계속 90도로 같아서 한 원이 있는 점들만 나오는 거예요. 점 P와 O를 뭐로 하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지 몰라. 주로 90도가 딱 두 번 나오잖아. 90도 상태를 유지하는 거. 90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결국 원의 자취로 연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 그럼 애들이 이거를 보고 못 푸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중등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익숙도가 없으니까 이런 거 설명하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야. 기하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수학 지금 개정 수학으로 이제 넘어왔지만 원의 방정식에서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확 떨어져. 뭐 때문에? 알겠어요?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죠? 잘 기억하세요. 기초적인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자취 도 역시 원이 되죠. 외울 필요는 없지만 90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네 점이 한 원위의 수 조건을 충족시켜서 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서 바로 점 P와 점 A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중점 잡고 반지름 잡아서 원방 세워야지. 자취방정식 풀고 있는 놈들은 이미 끝난 거야. 이 시간 한 30초 때문에 뒤에 있는 거 못 풀어. 알겠어요?
그래서 못 이겨. 얘를 알고 있는 애를 못 이겨. 시간적으로. 알겠어요? 제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탁탁탁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런 것도 문제 과정의 일부인 거야. 알겠어요? 이런 이 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들을 모아놓은 점들의 자취가 있을 때 하고 또 다른 질문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빨리빨리 그려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기하적으로 우리가 원의 자취를 인식할 수 있는 몇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딱 보면 원의 방정식 식 구하기가 촥 튀어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원의 방정식 구하기가 안 끝났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중심과 반지름을 주어질 때뿐만 아니라 지름의 양끝을 알 때, 뭐 일반형이 주어지고 세점이 주어질 때, 뭐 여러 가지 기본은 배웠는데 이렇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형태로 구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원을 구하는 것도 있고 또 샵 3으로 뺄게요. 3번이죠. 샵 3이죠. 예? 2예요? 3인 것 같은데? 샵 2예요? 샵 3이죠. 샵 2가 원의 방정식 구하기잖아. 샵 3을 아예 따로 뺐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기. 너무 잘나서 빼버린 거야. 알겠어요?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봅시다. 자,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이게 다 그대로 문제풀이에 쓰이는 거니까. 내가 어떤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X축에 접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조건을 좀 빈약하게 줘도 여러분들이 원방을 구할 수 있어요. 자, X축 위에 접할 수도 있고 X축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죠, 원이.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맨날 위에 그린 사람들 있어. 중심이 A, B라고 해봅시다. 그쵸? A,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X축에 접하게 되면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이 A, B면 반지름을 안 주어줘도 무조건 원방이 나와. 어떻게? X-A의 제곱 플러스 X-Y-B의 제곱한 다음에 X축에 접했다라는 기하학적 사실 때문에 반지름이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뭡니까? B가 양수일 때는 그냥 B고 B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B지. 맞아? 그럼 반지름은 절대값 B지. 그럼 여기에다가 중심만 알면 반지름을 간접 제시하는 거야. X축에 접했기 때문에. 그럼 바로 얘는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써서 B의 제곱 이렇게 하면 쓰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놈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선생님, 나는 잘 봐. 반지름이 R이니까요. 반지름이 R이니까 R을 가지고 Y좌표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A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 이꼴 R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이게 같은 거니까 해도 돼요. 근데 다만 이 식은 어디에서만 가능할까? R은 반지름 R은 무조건 뭐야? 양수지. 그럼 얘는 X축 위에 접할 때만 얘를 써야 돼. X축 아래쪽에 접할 때는 뭘 써야 돼? 반지름의 부호 바꾼 놈이 중심의 좌표야.
x축 아래에 있으면 내가 반지름을 r로 둘 거면 얘 좌표는 a, -r로 써야 되고, 반지름을 r로 두고 중심을 r로 표현할 거면 얘는 a, r인데 상황 논리에 맞춰서 잘 써야 된다고. 그럼 x축 아래쪽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도입해야 되고, x축 위쪽에 접하는 원은 이 식으로 도입해야지 식이 허근이 안 나와 나중에. 이렇게 둬야 될 걸 이렇게 두고 풀고 무슨 방정식 해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오류가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통일한다. 여러분들은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마. 개인이 계산 실수만 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쓸 때는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 구할 때는 중심의 좌표를 우선한다. 알겠어요? 중심의 좌표를 먼저 하고 반지름을 중심의 좌표로 표현할 거야. 이렇게 하려면 카테고리를 잘 선택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객관식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 오케이? 중심의 좌표로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제곱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쓸 때는 문제 조건이 좀 빈약하게 나와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중심의 좌표만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Y축을 기준으로 Y축 왼쪽에 접할 수도 있고 Y축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지, 원이. 그러면 역시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반지름은 접하는 Y축에다 수선을 그으면 X좌표의 부호 바꾼 게 반지름이고, 얘는 뭐요? X좌표 자체가 반지름이지. 하지만 원의 방정식을 쓸 때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꼴, 어차피 마이너스 A나 어차피 얘는 제곱하잖아. 제곱하니까 그냥 A의 제곱하면 바로 완성이 돼요. 그런데 내가 또 역시 뭐를 도입해서, 선생님 나는 반지름을 R로 하고 얘를 A, 어떻게? 마이너스 R로 써야 되고, 얘는 반지름을 R을 이용해서 중심을 표현하려면 A, 뭔 소리야? R, B로 쓰고, 중심의 좌표로, 그러니까 반지름의 좌표로 중심을 표현한다고 한답시면 Y축 왼쪽에 있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줘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 따라서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꼴 R제곱으로 써도 맞긴 맞는데, 이건 상황 논리에 맞춰서 Y축 어디? 오른쪽에 접할 때는 이걸 써야 되고, Y축 왼쪽에 접할 때는 부호를 바꿔서 도입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겠지. R은 양수니까. 따라서 이 상황일 때는 이거 쓰고, 이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시작부터 나는 원의 방정식을 도입할 때 중심의 좌표를 우선하고 Y축에 접할 때는 요 X좌표에 있는 중심의 좌표값을 제곱해서 쓰겠다라고 결정을 지어놓으면 이거나 구별 없이 바로 써도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알겠어요? 축에 접하는 방정식을 구할 때는 중심의 좌표를 우선시하고, X축에 접할 때는 Y 좌표값이 반지름으로 오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고, Y축에 접할 때는 X 좌표값 자체가 반지름의 제곱으로 온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도입해서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지름을 중심의 좌표로 넘어오면 반드시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고민해줘서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Y 꼴 플러스 마이너스 X에 접하는, 아니다, 무슨 소리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참 많이 나오죠? 한번 봅시다. 자, 동시에 접해야 돼.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 가지가 가능한 거야.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서 있으면서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 꼴 x 위에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a, a든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든지 부호가 같겠지. 따라서 도입을 할 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 해놓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반지름도 똑같이 a지. 그냥 a를 집어넣어서 a 제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쓰면 된다. a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기억하는 놈들이 틀리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 만약에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야? y 꼴 마이너스 x상에 있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 a면 y좌표는 마이너스 a고 x좌표가 마이너스 a면 y좌표가 a지. 이럴 때는 얘하고 부호가 어때요? 다르지? 그러면 내가 어떤 원의 방정식을 도입을 할 때 어떻게 도입해야 돼? 이렇게 놓고 도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x 마이너스 a 해놓고 x 플러스 y 플러스 a 이렇게 부호를 바꿔가지고 a제곱은 상관없지. 오케이? 얘는 플러스로 도입하나 마이너스로 도입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쵸? 특히 부호가 같기만 하면 돼.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로 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두 개가 부호가 달라요. 얘를 플러스 쓰고 얘를 마이너스 써도 돼. x 두 개. 아, y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그쵸? 접하면서 그 원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문제의 조건이 나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줄게. 잠깐 잘 안 보이죠? 자, 예를 들면 문제를 읽다 보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2를 지나는 원이 있다라고 문제가 나왔어. 원의 방정식 여러분 다 구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으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 이꼴 a의 제곱을 쓴 다음에 1,2를 여기 대입하면 뭐가 나와? a값 나오지? 1-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이꼴 a제곱 풀면 a값 두 개 나오지? 그럼 원의 방정식 완성이 돼버리잖아.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축 하나에 접하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조건 두 개 있겠지. 그쵸? 얘는 조건만 하나만 주어주면 무조건 원방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도입을 해야지 풀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때는 이렇게 새로운 조건이 나왔어. 자, 1,2가 몇 사분면에 있지? 1사분면에 있지. 자, 이 네 개의 원을 잘 봐. 얘는 전부 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얘 원위에 있는 점이 x좌표나 y좌표가 음수값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점이 몇 사분면인지 보면 되는 거야. 사분면은 침범하지 않는단 말이야, 각 원들이.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얘 풀면은 여러분 되겠죠?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이꼴 a제곱에서 빵빵 지워지고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이꼴 0 되니까 5 1은 5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5 a는 1 두 개 나오지? 왜 두 개가 나올까? 내가 뭔가 잘못 풀었나? 가 아니라 답이 두 개가 가능해. 1,2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요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답을 두 개 써야 돼. 알겠어요? 하지만 중심은 어디에 있다? 중심 하나는 1,1이고 나머지 중심 하나는 5,5라는 y = x상에 있다. 알겠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면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정성만 몇 번 푼 애들이 꼭 이렇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네? 그럼 x-a의 제곱 y-a의 제곱 이꼴 a의 제곱해서 대입하면 되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 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서 a를 구하면 되지. 어차피 플러스 플러스 바꿔놓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이꼴 a제곱 빵빵 지워지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0 이꼴 0 했더니 허근이 나와. 이만큼만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지? 플러스 6 했으면 이게 0보다 같아질 수가 없죠? 선생님 허근이 나오는데요? 얘 뭐 잘못한 거야? 처음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식의 도입을 잘못한 거지. 마이너스 1,3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에 있는 거잖아. 응? 그러면 식을 도입할 때 밑에 걸 도입해야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 이꼴 a제곱 해놓고 여기다 대입했어야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의 제곱 이꼴 a제곱 나오면서 실근이 나오게 되는 거야. 2a 플러스 1 플러스 9 플러스 6a 플러스 a제곱 이꼴 a제곱 빵빵 a제곱 이꼴 8a 플러스 10 하면 뭐 좀 더럽지만 그림이 나오잖아. 하여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줄어드는 이점을 이용해서 원방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자칫 그것을 잘못 도입하게 되면 그 근본이 되는 기본 틀을 잘못 도입하게 되면 허근이 나오니 주의하라.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부호 잘못 바꿔버리면 허근이 나와. 뭔가 잘못돼. 알겠어요? 문제가 이상하다 하지 말고 축 하나에 접할 때는 어떻게 하라? 중심의 좌표를 다 쓰고 반지름을 중심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도 중심을 원칙으로 해서 풀되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뭐마저 고려해야 돼? 1,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건지 2, 4, 4분면 상태에서 동시에 접하는 것과 하는지를 고려해서 부호를 같게 해줄지 다르게 해줄지까지 고려해줘야 돼. 한쪽에만 접할 때는 둘 다 같아도 돼. 알겠어요? 어차피 이쪽이 제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오케이? 자, 정리하세요. 봐봐. 선생님 그 문제 대충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안 풀려. 근데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x축, y축에 접하고 2,1을 지나는 원들의 중심거리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봅시다. 근데 일단은 x축, y축에 접하고 2,1이 1,4분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도입해서 아까 전에 지금 방금 전에 풀었죠? 그랬더니 A가 1하고 5가 나왔어. 이건 쉽사리 풉니다. 그림을 딱 그려보니까 한근이 1이고 한근이 5인 거 보니까 이렇게 원 두 개 나오죠? 그쵸? 그럼 중심거리는 선생님 어차피 중심은 y x 상에 있으니까 1,1하고 5,5 사이의 거리 아닙니까? 그쵸?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4고 1대 1대 루트 2 해서 구해도 돼. 그치? 기하적으로 구해도 되고 대수적으로 구해도 되고 쉬운 문제. 자, 그런데 문제가 좀 바뀌었어. 이거는 운이 좋아서 정수근이 나온 거고, x축과 y축에 접하면서 3,1을 지나는 원의 중심거리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x-a의 제곱 y-a의 제곱 1사분면이니까 똑같이 a제곱 부호 같게 해가지고 3,1을 대입해서 3-a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구했어. 야, 내가 한 문제 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쭉 풀었어. 아, 팔 아파. 제법 매달한 얘기. 잘 보세요. 부탁입니다. 여기서 위험해진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해가 안 나왔잖아. 그럼 이게 해가 막 구해보니까 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와. 근데 그걸 노가다로 푸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자, 어쨌든 1사분면상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나왔어. 그죠? 칩시다. 하지만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면, 중심이 y = x상에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적어 놓으면 하여튼 얘가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럼 봐봐. 굳이 두 근을 구할 필요 있을까? 중심거리 구하는데? 두 근 구할 필요 없죠? 왜냐면 얘가 뭐니까? 직각 이등변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뭐 하면 돼? 루트 2배 하면 되지. 근데 이 한 변의 길이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두 근의 차지.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해? 합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응용하면 되지. 그래서 두 근의 차의 제곱을 먼저 구해. 그러면 두 근의 합 얼마? 88에 64. 마이너스 4 곱하기 10에서 얼마? 40배니까 24. 그쵸? 그러면 얘는 루트 24니까 루트 24는 얼마죠? 2루트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에서 얘는 얼마? 4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기하적으로 자꾸 풀려고 노력하란 말이야. x축 y축은 중심이 y = x상에 있잖아. 알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x축과 y축에 접하고 3,3을 지나면 원들의 중심거리를 구하래. 표면적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 근데 푸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리고 숫자를 보고 기하적인 느낌을 가지고 풀어야지만 쉽사리 풀리는 것들이 많아. 자, 3, 3을 집어넣었어. 3-a의 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이꼴 a 제곱 해놓고 이번엔 9-6a 내자 2 곱하기 3-a의 전체 제곱으로 이꼴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풀어야 되나? 좀 그냥 풀 방법 없나? 해야 되나? 9-6a 플러스 a 제곱 이꼴 a 제곱 여기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 9, 18 이꼴 0 나왔어. 그쵸? 인수분해 또 안 되지. 인수분해 또 안 해요. 그래서 두 근의 차 이런 거로 구해도 되는데
그것도 시간 낭비예요. 왜일까요? 3,3이 어디에 있어? y 꼴 x상에 있지. 이게 무슨 뜻일까? 뭐 하는 거야 이게 서로? 그림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접하게 되면 3,3 자체를 동시에 지나면서 두 원이 접하게 되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기하학적으로 외접 관계에 있는 거야. 외접. 알겠어요? 외접이면 중심거리는 그냥 단순히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합이지. 반지름의 합은 뭐야? 뭐가 반지름이야? x좌표, y좌표가 다 반지름하고 같잖아. 그냥 얘는 두근의 합이야. 12 쓰고 넘어가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구체적으로 처한 환경에서의 기하학적 해석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야. 항상 문제풀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갖다 놓고 막 풀다가 답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호근이 나와. 어떨 때는 기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답이 뚝딱 나와. 이거 두근의 차로 막 제곱하고 이러고 있을 때 어떤 놈은 12 쓰고 넘어간다고. 이게 y꼴 x상에 있는 거 딱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온 거야. 실전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 그것을 연습하는 문제들은. 그래서 연습 문제 중심으로 자꾸 공부해야 돼. 연습 문제 중심으로. 연습 문제는 어려워서 뭐 나중에 풀고 웃기는 소리 다 연습 문제에서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도 문제풀이의 중간 과정이야.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 맞나?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데, 자, 거기에 있는데 여기 적절히 접었더니 그 활골이 이렇게 1,0에 접하게끔 만들어졌다. 반지름이고, 그치? 그랬을 때 얘를 마저 완성하면 얘도 뭐가 되겠어요? 원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 원의 방정식 구하라. 운명이야, 운명. 이게 뭡니까, 선생님? 그럼 이 원은 어디 접해 있어? x축에 접해 있지. 그것도 알아야 돼. 임의의 원에 어떤 일부를 접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걔네들을, 이게 무슨 DNA 같은 거죠. 요 놈을 복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합동인 원이 나오겠지. 여기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접었어. 그 부분을 다시 완성시켰어. 그럼 얘랑 합동인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같겠지. 접은 놈을 복원시키는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면 얘의 반지름이 얼마니까? 2지. 그럼 얘의 반지름도 얼마야? 2라는 거를 기하학적으로 알아채리고 x축에 접했으니까 1로부터 얼만큼 올라가면 2만큼 올라가면 거기 중심이 있는 거야. 그럼 중심의 좌표가 1,2지. 반지름은 얼마야? 2지. 그럼 이 빨간색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꼴 4하고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마지막에 제곱. 이거 이해 가요? 접은 놈을 복원시키면 합동이다. 원이 합동인 건 하나밖에 없어. 반지름만 같으면 돼. 근데 x축에 접했으니까 반지름만큼 올라가면 중심 나오고 반지름 나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 꼴 루트 3x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에휴, 원부터 그리자.
이거 y 꼴 루트 3 x에 접하는 원이 그렇게 했을 때 x축과 y 꼴 루트 3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고려서 이렇게 있어. 안 배웠대 이런 거는. 이거 또 유형화 시켜줘야 돼 이걸. 어떻게 풀 거야? 일단 어떤 학생들 이렇게 봅니다. 야 이거 루트 3x 여기가 몇 도네?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잖아. 괜히 루트 3이라 준 게 아니지. 아 이거 60도 아라첼이라고 준 거겠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이놈의 좌표를 어떻게 잡는 거야? 여기를 A라고 둬. 그쵸? 그럼 A라고 두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뭐 두면 B가 바로 뭐야? 반지름이지. 그치? 자 써서 봐. 그러면은 안돼. 안되겠다. 그럼 무수히 많잖아. 그쵸? 뭐 특정 조건 하나 줘야 되겠지. 특정 조건 뭘로 줘야 되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찾았어요. 그럼 얘는 뭐만 구하면 돼? x좌표만 구하면 되고 중심의 y좌표 나온 거지. 이 a 어떻게 구할 거야? 선생님 원박해한 점에서 접선 두 개 그으면은 이 길이 같은데 그 이유가 이렇게 합동이라며요? 각이 같네요? 그럼 여기에 30도네요? 그럼 여기 루트 3이니까 직각이니까 이 길이 얼마예요? 여기는 60도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얼마야? 얘 몇 배? 루트 3배에서 얼마? 3. 그래서 3, 루트 3입니다. 넘어가는 놈도 있고. 이렇게 기하적 해석을 더불어야 되는 문제도 있다. 알겠어요? 그렇대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할래요. 어떻게 할래? 선생님 얘 직선의 방정식 나왔잖아요. 이게 문과애들이야. 루트 3x 마이너스 y 이꼴요. 난 중학교 때 기하를 못했기 때문에 절대 그거 쓸 수 없습니다. 얘 중심의 좌표는 a, 루트 3이지. 그치?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이 되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절대값 얘를 집어넣은 값 루트 3a 마이너스 루트 3이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놈들도 있어.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필요해. 그죠? 하지만 기하적으로 풀릴 수도 있고 얘로 풀릴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다면 뭐 또 다르게 하는 놈들도 있지. 그죠? 선생님 나는 얘가 뭐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거 이용하고 싶어요 뭐 이런 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기하적 상황 내에 이 원이 놓이게 된단 말이야. 단순히 원방의 방정식을 몇 번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아니라. 알겠어요?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샵 4 원과 직선 사이의 거.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못하면 또 원의 방정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원과 직선 사이 관계 별거 아니고요. 원과 원 사이 관계는 원과 직선 사이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뭘까?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선생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그쵸?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이 식이 있겠고, 요 식이 있겠지. 두 개 연립방정식 풀 때 어떻게?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지. 그랬을 때 판별식 B가 뭐면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고 판별식 D가 0이면 중분을 갖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지 않겠죠? 주로 뭐가 나오겠어요? 접할 때가 나오겠죠? 그치? 그런데 웬만하면 판별식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판별식을 쓰는 일이 원방에서는 많이 없고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 그게 반지름 R보다 어떻게 되면?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뭐하고 딱 같으니? 반지름의 길이하고 거리하고 딱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접하는 거야. 기하학적으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보다 크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만나. 알겠어요? 그래서 D하고 R을 딱 봤을 때 조건이 D가 어떻게 되면 중심 사이와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떻게 되면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요.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이 같으면 접하는 거예요.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걸로 우리가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4라는 원방이에요. 그쵸? 원방이고 y 이꼴 m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얘에 접할 때 m의 값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다음 직선이 얘 접할 때 m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집어넣어서 판별식 풀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해? 0 이렇게 해놓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중심이 0,0이지. 중심과 뭐 사이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뭐랑 같다? 2랑 같다. 자꾸 이렇게 풀어. 루트 해놓고 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m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1로 넘기면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3m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되죠? 절대값이니까 양변 제곱에서 4m제곱 플러스 1 9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에서 2차 방정식 풀면 답이 몇 개 나와요? 여기다 쓸까? 0 이꼴 5m제곱 플러스 12m 이렇게 나와서 에? 맞아? 그럼 뭐야? m 묶고 5m 마이너스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지. 그럼 m이 0하고 뭐가 나와?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오지. 왜 답이 두 개 나올까?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 알겠어요? 판별식 D는 웬만하면 쓰지 말 거. 알겠어요? 방법은 알아도 돼. 자꾸 이걸로 풀어. 알겠어요? 그게 고등과정을 제대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자, 이런 것들도 다 뭐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또 다음 거로 넘어가야 돼. 알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스킬을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면 안 돼. 자, 그럼 얘는 얘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얘도 이제 따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를 근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쭉 갈게요. 대신에 예제 몇 개 하나 줄게요. 예제
예제를 한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 뭘 해볼까요? 연습 문제 7-5번 해볼까요? 연습 문제 5번 한번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1,2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꼴 r 제곱 반지를 만났어. 다음과 원박해 한 점 5,4가 있다. 점 A와 A에서 두 접선이 수직일 때 내가 양수 아래 값을 구하세요. 봐봐. 이런 모양들은 유클리드 기하를 좌표 평면에 올려 놓고 풀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수학적 상황을 여기 표시하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대수적으로 너무 치중하지 마라. 그냥 그림을 그려야 돼. 1,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이나 어떤 원이 있겠지. 그려놓고 적당한 거리 뭐 5,4라는 점 A가 있다. 근데 A에서 그은 두 접선이 그림 이상하지만 수직이 돼. 그때 양수 아래 값을 구했어. 어떻게 구할까? 자, 그림을 좌표 없이 그냥 드릴게요. 우리가 수직이면 수직답게 좀 줍시다. 5,4 1,2 수직이 반지름 구하래. 반지름 R 써. 어떻게 구하래? 네? 직각삼각형? 어떻게? 요렇게? 그럼 요거는 근데 데이터가 확보됐네. 길이 나오니까. 요 길이 얼마야? 5에서 4에서 뭐야? 루트 16 플러스 2, 4에서 루트 21한 거 나왔어. 그쵸? 2루트 5라는 게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구해? 16 더하기 9다. 아, 네? 왜 16 더하기 9야? 2하고 4 차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용 안 하는 게 뭐야? 이거 직각이라는 거 지금 이용 안 하고 있지? 그냥 이거 수선이라는 거밖에 접선이라는 거, 수직이라는 거밖에 이용 안 하잖아. 이거 직각이라는 거 어떻게 이용할 거야? 얘가 이등변삼각형. 이거 어떻게 알았어? 직각이니까. 이등변삼각형이라기보다 정사각형이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 할 때, 원과 접선할 때 이거 수직이면 여기가 무조건 뭐다? 정사각형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지. 원박해한 점에서 접선 2개 그었는데 그 각도가 수직이야. 그럼 여기가 정사각형이야. 이게 R이야. 1대1대 루트 2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제 루트 2로 나눠서 반지름 R은 얼마냐? 루트 2분의 2 루트 5. 그래서 루트 10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방이 어렵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좀 기억하세요. 접선이 서로 원박해 한 점에서 두 접선이 뭐하면 직교하면 정사각형이 돼서 반지름의 길이가 바깥으로 삐져나오잖아. 나중에 예저번 할 때도 이렇게 했었잖아. 둘러치기 할 때도 했어. 그쵸?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구하기 이런 거는 도구일 뿐이야. 거기에다가 기하적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중학교 기하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나오는 중등기하는 다 얘를 내가 아는 건 다 들어줄 거야. 99% 정도는 다 돼. 새로운 발상은 없어.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수능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발상을 낼지는 몰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공부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터득해야 돼. 그래서 좌표 평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기하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치?